안녕하세요. 호주 부동산 TV 모니카입니다. 오늘은 유학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영상은 멜번에 정착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단기간 살아보시고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에 도움을 주실 호주 바다유학원 구동준 마케팅 팀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바다유학 멜번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동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바다유학은 이제 맨 처음에 유학생들을 이제 유학 업무를 돕고 이렇게 한 지 20년이 된 유학원이고요. 호주의 대부분의 대학교와 공식 계약을 맺고 있는 공식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 학생들을 돕는 걸로 시작해서 지금은 아프리카, 남미, 유럽, 그리고 이제 여러 아시아 국가 등 50개국 이상의 나라에 저희 브랜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든 이렇게 멜번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왜 멜번으로 오고 싶어 할까요? 멜번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멜번이 이제 항상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계속 이렇게 랭킹이 맞아요, 되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교육, 그다음에 사회 보장, 복지제도, 네. 그다음에 치안 등등 여러 가지 지표가 맞아. 작용돼 있겠지만 되게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멜번에 산 지 오래됐지만 저도 아이들이 있으면서 사실 멜번으로 선택한 이유가 좀 이렇게 학교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대부분 저희 구독자님들이 한국에 계셔서 보시고 계신데, 한국에 있는 분들이 사실 호주로 입국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비자가 있지만 가족들이 많으세요. 저한테 문의가 오는. 그럼 가족분들이 호주에 어떻게 오실 수 있는지, 어떤 비자들이 있는지 좀 도움을 주세요. 한두 달 정도 잠깐 와서 이렇게 호주가 어떤가 멜번이 어떤가 보시기에는 관광 비자도 그쵸, 있고, 관광비자. 무비자죠, 한국 네, 사람들이? 사실은 내 자녀가 좀 학교도 어떤지 보고 싶고 몇 개월 최소한 맞아요. 6개월 이상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학생 비자를 이제 그쵸. 고려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학생 비자는 받기가 좀 쉽나요? 이제 당연히 100% 보장은 없지만은 네. 한국 분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저한테 문의하는 고객님들이 대부분 이제 1년살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이렇게 1년살이를 할 때 학교도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잠깐 와서 1년 동안 여기 어쨌든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연달아 할 수 있는데, 그럼 아이들도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가 있나요? 부모님 두 분이 다 같이 오시길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머님 혹은 아버님 둘 중에 한 분만 이렇게 자녀분과 오시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비자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녀 그리고 어머님 두 분이 잠시 오셔가지고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는 학생이 이제 학생 비자를 받고 어머니가 가디언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만약에 부부가 다 오시고 싶으시고 그 다음에 자녀분도 이제 유학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중 한 분이 학생 비자로 오시고요. 네. 학생 비자가 되고 그 이제 배우자분 그리고 자녀분이 이제 동반 비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왜냐면은 계속 있으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가끔.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디언 비자로 오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 중 한 분이 이렇게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주에 20시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2주에 40시간.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을 내가 좀 멜번에서 살아보고 그 이후에 부동산이라든지 정착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학생 비자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현실적이고 안전하다. 네네. 그러면 그 부모님들도 어쨌든 학생 비자면 학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학교, 랭귀지 스쿨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영어 코스를 먼저 등록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좀 더 있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비즈니스 코스라든지 비즈니스 코스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영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쉽게 좀 따라가시기에 쉬운 그런 코스거든요. 근데 난 영어만 하기 싫다. 근데 뭔가 좀 그래도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비즈니스 코스를 이렇게 제공하는데 다만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거고 부모님들께서 듣고 싶은 뭐 특정 영역이 있다라면은 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유학원에서 상담을 통해서 어쨌든 학교를 좀 정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미성년자, 뭐 예를 들면 대학생이 아니라 학생들이면 이제 학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자녀분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뭐 공립도 있고 호주는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뭐 이런데 일반 학교에 이렇게 그냥 갈 수가 있나요? 영어나 문제가 약간 없나요? 공립학교에서 같은 경우에는 네, 큰 이슈 없이 다들 입학을 하는 편이고요. 뭐 이제 한국 내에서 뭐 학업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나쁘지 않는 이상. 근데 다만 그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일 경우에는 영어 점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그렇게 요구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절차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정 지역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지역 내의 공립학교들 중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맞아, 스쿨존이 있잖아요. 스쿨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집을 정하더라도 일단 그 학교를 먼저 정해야 그게 조금 더 낫겠네요. 이게 약간 비슷한데 네. 집이 먼저 정해지고 나서 그 그 스쿨존 학교. 내에서 하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집을 정하든 집을, 그거는 뭐 그거는, 부모님들이 되겠지만은 공립학교는 우선 그 스쿨존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맞아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사립학교는 그런 스쿨존이 필요 스쿨존 없습니다. 없죠. 예, 예. 다만 굉장히 좋은 명문 그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입학 조건이라든지 그런 정원이라고 했죠, 유학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일찍 좀 지원을 하고 일찍 인터뷰를 봐서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제 살다가 학교를 계속 다니다 보면 더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 대학교를 또 진학을 원할 수도 있고. 네. 그럼 대학교 진학도 똑같이 그러면은 외국인의 입장으로서 시험 쳐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여기서 조기 유학을 해서 이제 Year 12, 고3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수능 시험을 이렇게 치게 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의대를 가고 싶거나 뭐 약대를 가고 싶거나 그런데 그 수능 점수가 좀 안 나왔을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길이 없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파운데이션 스터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디플로마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코스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뭐 소위 말해서 원하지 않는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곳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랑 처음에 이제 같이 와서 있다가 이제 이 부모님들이 또 단기간에 계획이 끝나고 가셔야 되고 학생만 있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6학년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조기 유학을 하려면은 가디언 그러니까 어머니 혹은 아버님 직계 가족이 반드시 가디언으로 같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각 학교, 그러니까 공립학교가 될 수도 있고 사립학교가 될 수 있고 지정해주는 홈스테이 가정에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홈스테이. 그래서 홈스테이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학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만 18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런 홈스테이 혹은 그런 가디언 그런 거 없이 혼자 단독으로 학생 비자로서 계속 유학생을 이어나가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이제 걱정 없이 같이 와서 단기간으로 체류 같이 해도 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비자가 어렵지 않네요. 학생 비자가 쉬우니까. 그리고 계속 학생이 있고 싶어 해도 부모님들은 가시고 홈스테이 가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또 학생이 계속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사람들이 홈스테이를 할 수 없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겨도 된다. 그런 것도 상담 다 해주시는 거죠? 유학원에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저희가 홈스테이를 배정하는 건 아니고 홈스테이를 이렇게 배정하는 거는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 하에 진행되는 거기 그러면 때문에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나 보네요? 네, 거기에 담당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담당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호주는 그래 어쨌든 안전하다. 학생들만 있어도 좀 안전한 편이고 뭐 부모님하고 같이 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비자가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렵진 않네요. 그렇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한국 그 여권 소지자분들은 학생 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이라서 다행히 좋은 소식이네요. 만약에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집을 구하게 되는 경우 네. 여기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네. 가끔은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학생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홈스테이 혹은 기숙사가 아닐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좀 어떤 식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일단 호주는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관광 비자로 오셔서는 임대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비자가 뭐 예를 들면 관광 비자도 연장을 해서 뭐 길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관광 비자로 오셔서 이렇게 임대하기보다는 관광 비자는 이제 숙소를 뭐 호텔이나 뭐 이렇게 또 특별히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식으로 구하신 분이 대부분이고 학생 비자들은 쉽게 비자 기간이 예를 들면 1년 이상이면 1년짜리 그 임대를 구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조기 유학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뭐 5년씩 이렇게 계시는 맞아요. 분들 있거든요. 맞아요. 그 경우에는 가끔 저희한테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그 이제 주택을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쵸. 학생 비자를 가지고 그쵸. 그런 질문들이 꽤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임시 그 비자 소지자가 부동산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이런 게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호주 부동산은 외국인들이 체류를 안 하고도 사실 수 있고요. 학생 비자로 오실 경우에는 학생 비자가 예를 들면 뭐 3년이나 5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비자가 확인이 될 경우 여기 레지던스로 해서 부동산 구입이 가능해요. 학생 입장에서. 대신에 학생 비자가 끝나면 팔아야 돼요. 그거를 다음 비자 뭐 영주권으로 가든지 브리징이 있거나 이러면 또 괜찮은데 학생 비자가 끝나면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이럴 경우에 팔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대출 같은 것도 사실 외국인들 대출을 잘 안 돼요. 몇몇 은행이 되긴 한데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명의로 사실 경우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이나 이런 거를 다 검토해서 간혹 해주는 은행들도 있어요. 일반 내국인들이 융자를 하면은 뭐 70%, 80%, 90%까지 빌려주잖아요. 은행에서. 근데 외국인들은 50% 미만, 뭐 30% 이렇게 주는 은행도 있어요. 요새는. 근데 옛날보다는 융자가 많이 안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구입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실 때 제가 항상 융자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요거를 물어보는 게 나중에 세트를 할 때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은행 융자 믿고 있다가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 계약금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 근데 좀 은행은 분위기가 이 시기마다 변해요. 또 갑자기 융자가 확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다. 외국인 융자는. 그렇게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될 경우 인지세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내국인은 스탬프 듀티 인지세라는 게 5.5%예요. 근데 외국인은 5.5% 당연히 내야 되고 플러스 외국인 텍스 8%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총 13.5%를 내셔야지 외국인들은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집을 팔 때도 세금을 아예 홀드해서 세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이제 집을 팔고 가시면 그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을 그 변호사가 홀드를 해요. 12.5%를 홀드해서 외국인이면 외국인인 걸 확인이 되면 이 집값이 다 내국인이면 다 주잖아요. 근데 외국인이면 12.5% 세금을 빼고 나머지만 외국인한테 주고 이거는 ATO에 넘어가요. 그거는 세틀할 때 이제 변호사가 알아서 하고 그래서 약간 달라요. 네, 시스템이 약간 다른데 그래도 외국인인 경우는 그래도 호주 부동산은 외국인도 편안하게 사실 수 있고 특별히 다른 것들은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다 똑같고 뭐 조건도 똑같고 한데 약간 융자가 조금 힘들다. 그다음에 세금이 8%가 더 있다. 만약에 부동산을 샀을 경우에 비자가 끝날 경우에는 끝날 때 전에는 이제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때 못 팔거나 혹은 내가 투자 용도로 좀 더 보유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에는 혹시 그게 가능한 건지 그 자녀분들의 비자 상태랑 상관없이 계속 그대로 놔두시고 투자로 뭐 임대를 놓으시고 하셔서 뭐 부동산에 맡기고 가시면 부모님들이나 뭐 특별히
그 신경 안 쓰셔도 여기는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부동산들이 여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호주 부동산 투자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그런 목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자녀분들 대학교에 있는 동안은 임대비 나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저렴하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투자로 사시고 학생분들 공부 다 끝나고 돌아가셔도 그 집은 계속 임대로 돌리시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고 깨알 같은 많은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구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카톡 아이디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